מתחמים צבאיים ועמדות תצפית כחלק מההיערכות שלנו גם לשלבים הבאים במלחמה. במהלך הלילה נערכו פשיטות של כוחות שריון וחי"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17일째였던 어제 이스라엘 지상군, 기갑부대와 보병부대가 동원이 돼서 밤사이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급습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를 앞두고 가장 고심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인질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으로선 하마스에 납치된 220명의 인질들은 물론이고 가자 지구의 주민들까지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자 주민을 포함한 이런 억류된 인질들의 희생까지 발생한다면 지상군을 투입하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비난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인 피해를 포함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동맹 미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위기를 맞은 중동 해법이 외교 실패를 넘어 대권 가도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 확대와 그리고 장기화로 양측의 피해가 더 늘어나서 중동의 불안정성까지 더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전의 어려움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선은 앞에 있는 적과 대치하면서 만들어지지만 가자지구 시가전의 전선은 전후 좌우 360도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습 잔해로 뒤엉킨 높은 건물과 또 비좁은 골목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것도 그 지리를 잘 아는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 군이 밀집된 지역 아래 복잡한 터널이 있는 가자 지구를 어떻게 지상 침공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스틴이 2016년과 2017년에 이라크의 모술시에서 시가전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틴뿐 아니라 실제로 복무 중에 가자지구 지상전에 투입됐던 이스라엘의 한 전직 군인도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는 대규모의 강력한 군대의 이점이 무의미했으며 현장에서 맞닥뜨린 민간인들의 희생이 자신을 더 괴롭게 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마 조언을 할 겁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해방군이었지만 나중에 점령군 같은 이미지를 줬던 게 시가전의 어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마치 전범 같은 이미지로 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군사 목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스라엘 군이 효과적으로 지상 침공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로선 이런 미국의 입장과 자국의 의견 차를 잘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적극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왔는데요. 전쟁 초기에만 해도 하마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습과 봉쇄에 따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참상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반전되고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격적으로 지상전에 나서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는 구조가 가시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들 국가들에선 반이스라엘 여론이 커질 개연성이 있고 이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외교 성과를 일정 정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의 국경을 안정화시켰고 최근에는 멀리 UAE랑 무슨 바레인, 수단, 모로코까지 그렇죠? 이 다 수결해놨는데 이런 아랍의 대중들을 적대적으로 돌리게 되고 그게 정치적인 데까지 그런 요구사항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정부는 이스라엘과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때까지 갈 수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전시 내각을 지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 자신의 출구 전략도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 성향의 종교 정당들과 손을 잡고 사법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어제 보도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공습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신뢰도는 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자신이 그나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책임론이 덜 부각되고 있는 건데 전쟁이 조기에 끝나서 양측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역설적으로 스스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 내부에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와 전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까지 자신의 출구 전략을 연계해서 검토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6년간 소강경 전쟁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타입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왔던 것이 아무 물거품이 되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은 민간인과 자국군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전쟁 양상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여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를 앞둔 이스라엘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